어쨌든 도형의 방정식. 뭐 여러분한테는 와닿지 않는 얘기인데 가르치는 선생님 나한테 와닿는 얘기. 순전히.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형의 방정식을 상에서 가르쳤어. 근데 이제는 2학기 때 가르쳐. 나한테만 다르겠죠.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뒤로 온 파트예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다른 건 특별히 없어졌어요. 꼭 똑같아요. 집합, 다음에 명제, 함수. 그리고 함수는 알죠? 함수에서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렇게 세 가지.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분야예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은 이제 그 기하라는 학문이에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항상 2학기 때 보는 기하 있죠. 기하를 좌표 평면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대수라는 계산으로 이제 할 수 있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만든 파트예요. 기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파트를 가져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지만 기하라는 과목이 나중에 가면 미적분, 기하 뭐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훨씬 더 다양한 도형들을 배워요. 그래서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이제 벡터. 들어봤죠? 알지는 못하지만 벡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학문이죠.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간도형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나머지는 벡터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벡터가 기하의 가장 핵심이에요. 어쨌든 간에 도형의 방정식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이제 집합, 명제, 함수인데 이건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알고는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게 가장 수학의 바탕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합을 먼저 가르쳤어요. 중학교 때도 집합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때도 집합을 가르치고 그래서 수학을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집합만 공부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으로 넘어가서 이제 집합은 여기 와서 배우죠. 그래서 집합과 명제는 수학을 이제 가장 바탕을 이루는 파트예요. 그래서 집합은 바탕을 이루고 있고 명제는 약간 뼈대를 만들고 있는. 그래서 여기로 가면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되게 없고 근데 뭔가 하는 것 같고 저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수학이 알고 보면 다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학을 가장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집합과 명제예요. 그리고 함수는 다 알죠? 1차 함수, 2차 함수 다 배웠죠. 근데 이제 그 함수라는 걸 실질적으로 집합과 명제를 배웠으니까 다시 수학의 구조를 여러분한테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증명이라는 것도 중요해지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 과정에서 증명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증명은 좀 넘기면서 하셔도 돼요. 옛날에는 되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요즘은 넘기면서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그 함수 중에 여러분이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가 있을 텐데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1학기 과정을 마치면 2차 함수까지 해요. 2차 함수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반비례 함수 있죠. 그게 이제 유리 함수가 될 거고 그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무리 함수를 배우죠. 이런 함수들을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초월 함수라 그래요. 초월 함수. 이 초월 함수가 아닌 함수를 다항 함수라 그래요. 그 다항 함수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부터는 이제 미적분 가서 배우는 거고. 미적분을 알아야 배울 수 있는 거고. 2차 함수까지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지금 수학이 점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거 가지고 확장을 시키는 과정이 있어요.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 크게 넓혀서 이제 점 배우고 직선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특별한 이제 도형 원이라는 도형을 배워요. 원이라는 도형은 2차 곡선이라 그래서 이렇게 원뿔 곡선이라고 불려요. 원뿔 곡선. 그래서 원뿔이라는 도형에서 이렇게 잘라내면 나오는 도형들이 4가지 종류가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원이 나오고요. 이렇게 비스듬히 자르면 타원이 나와요. 조금 더 하면 포물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더 각도를 태서 자르면 쌍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 4가지 곡선을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예요. 나머지 3개를 더 배우고 싶으면 기하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타원, 쌍곡선, 포물선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원을 이제 배우는 가장 대표적인 도형이죠.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은 이제 그 수학으로 가져와서 도형을 보는 건데
사실 직선하고 원밖에 안 봐요. 직선하고 원밖에 안 볼 거고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수업하고 나면 알겠지만 여기서 한 직선에서는 한 3개 정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3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 걸로 합시다. 자 어쨌든 간에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자 이런 기반을 두고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한번 해봅시다.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선생님 보면서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이게 뭐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했대요. 좌표라는 걸 설정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좌표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기하를 표현할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잠깐만. 기하를 적고 덥지 않죠? 네. 기하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하를 표현하는 방법은 좌표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이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조금 몰라도 되는 얘기지만 차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1차원이 점이고 이제 2차원이 맞나? 1차원이 점이죠. 1차원이 점이고 2차원이 직선이 돼요. 그렇죠? 0차원이 이제 잠깐 미안해요. 0차원이 뭐죠? 0차원이 점이죠. 그다음에 1차원이 직선이 되네요. 2차원이 평면, 3차원이 공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원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좌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하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수직선이에요. 조금 뭐 어렵게 말하면 이제 기준을 두는 건데 이 기준을 이제 축으로 두는 거예요. 축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사실 이 기준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축이 있다, 이 선이 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선을 이렇게 두고 이 선이 존재하는 세상, 이걸 갖다 이제 우리는 수직선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걸 이제 굳이 뭐 어렵게 하면 1차원인데 이 수직선에서는 어떤 점의 표시를 하나의 값으로만 표시할 수 있어요. 하나의 값. A라는 점을 이제 A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표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이 수직선에 표시되는 모든 수를 우리는 실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면 수직선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수만이 유일하게 수직선에 표시가 돼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실수의 조밀성이라 그래서 실수를 가득 채우면 하나의 선을 완벽하게 채울 수가 있대요. 뭐 말로 하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하면 새지 않는데 꽉 완전히 빈틈없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수학에서는 증명을 하는데 우리는 알 필요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실수의 조밀성에 의해서 이렇게 꽉 차요. 여기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뭐 선생님이 이제 가끔 가다가 얘기하는 건데 선생님도 이 부분은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실수의 조밀성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어떤 점이잖아. 점을 모아서 실수의 조밀성을 따지면 결국 선을 만들 수 있어요. 완벽한 선. 그렇죠? 근데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지는 못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 그지? 근데 모자라대.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선생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면을 모아서 부피를 만들지 못하는 것처럼 못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점을 모아서 선이 되기는 해요. 요건 이제 나중에 이제 미적분이라는 거에 적분이라는 파트에 들어가면 조금 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좀 진행을 하는 건 있는데 뭐 지금은 배울 것도 없고 나중에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모아서 면을 만들면 1.78차원인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도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라고 하면 하나의 선이고 이거 외에는 선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세계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점들이 이렇게 놓이기 시작하는 거죠. 점들이 놓이기 시작하는. 한꺼번에 그냥 바로 갑시다. 이제 평면이라고 하면 이게 2차원인데 그럴 때는 기준선을 두 개를 두는 거죠. 하나를 우리는 x축이라고 놓고 하나를 이제 y라고 y축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좌표 평면, 평면 좌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둘 다 약간 얘기가 다른데 어쨌든 기준점을 0을 두죠. 어디선가.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을 두는 방법은
이렇게 수직으로 둬요. 그렇죠? 이렇게 수직으로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영향을 안 받기 위해서 그래요. 좀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넘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을 잡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새로운 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서로 영향을 안 받도록 90도로 잡아주면 돼요. 그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x와 y 값 이렇게 해서 a, b로 할까요? a와 b. 그러니까 각각의 수직선으로 보면 얘는 이쪽이 a라는 값, 이쪽이 b라는 값으로 요점과 요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면상에 표현할 수 있는 점은 a, b라고 하는 반드시 순서쌍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면하면 순서쌍이 머리에 좀 떠올라야겠죠.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대응해 주는 게 사실 나중에 가면 함수가 될 거고, 지금 순서쌍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면에서는 순서쌍으로, 수직선에서는 하나의 좌표값으로 우리는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거리라는 개념을 이제 두면, 거리는 두 점 사이의 거리죠. 두 점. 여기서 나오는 정의식에서 나오는 게 절대값이에요, 그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절대값이고, 처음에 만드는 건 이제 수직선상에 A와 B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은 하나의 좌표값, 여기도 하나의 좌표값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볼 때 나중에 여러분이 문제는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문제에서 수직선 하면 좌표가 하나 필요하구나. 평면 그러면 두 개 필요하구나. 순서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표시하고, 사실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죠? 잘못했어요.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죠. 이걸 좌표로 표시하면 절대값 A-B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래서 항상 양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절대값이 여기서 이제 기호가 나와서 얘를 이제 확장하죠. 얘를 확장하면 양수로 바꾸는 기호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절대값의 가장 기본은 이제 거리에서 나왔다. 이 정도는 조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직선상에서는 이렇게 되고, 평면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평면상에서는 어떤 점이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죠. A, X1, Y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요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없어요. 평면상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여기까지 잴 수가 없어요. 뭐 자를 이용하고 해도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수학적으로 잴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이걸 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리의 정의가 한 선상에서 두 점으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하면 여기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재는 거죠.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그래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여기를 잴 수 있으면 그냥 재면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재고 싶어서 나온 방법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여기서 이거는 배울 건 아닌데 조금 확장을 하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이게 좌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점이 있을 때 점과 점을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냐면, 이 점에서 이렇게 각도로 봐요.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걔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 그 다음에 요거는 거리로 봐서 거리 방향은 이쪽으로 보면 돼요. 그럼 둘이 이렇게 각도가 90도가 되죠. 그래서 한쪽을 보는 건 반지름으로 보고 한쪽은 각도에 의해서 보면 이게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어요. 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평면을 바라보는 축은 두 가지가 있어요. X와 Y로 볼 것이냐, R과 세타로 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요건 이제 언제 되게 좋으냐면, 요건 우리가 배울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삼각함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건 언제 좋으냐면 원 같은 거 나타날 때 되게 좋아요. 원 같은 거 나타날 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를 따질 때 두 가지 좌표를 보는 방법이 사실은 생겨요. 그럴 때 이게 90도로 보는 거고 이게 반지름하고 알로. 이렇게 보면 반지름의 차이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사선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뭔가 반지름 이게 거리가 있으면 요 점과 요 점의 거리가 있으면 이렇게 구할 수 이렇게 구하고 이건 뭐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건 이게 반지름으로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XY 좌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못 구하고 요 거리하고 요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거리를 구하려면 여긴 X2에서 X1을 뺀 거리를 구할 수 있고 여긴 Y2에서 Y1을 뺀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와 거리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이제 두 점의 차이의 제곱 더하기 이렇게 해서 이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법을 배웠지만 나중에 이제 도형을 배우고 나면 선생님이 거리를 구하는 방식으로는 이제 기울기 같은 게 나오면 이제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갈문비를 이용해서 아예 그냥 도형으로 가져가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편하긴 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합시다. 자 이제 거리를 배우고 났더니 그 다음에 내분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죠. 내분점도 다 알죠? 몰라요? 처음? 처음인 것처럼 생각할게요. 내분점, 외분점 이걸 배웁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죠. 먼저 어디서 해? 수직선상에서 하는 거예요. 수직선상에서 하고 이제 확장을 해서 평면상으로 가져갑시다. 수직선상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어떤 축이 있고 여기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어떤 B라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분점이라는 건 안을 나눴다는 거야. 외분점은 밖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분점과 외분점을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는 잘 아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도 조금 알아둬야 돼요. 공부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A, B를 이렇게 시작하죠. A, B를 M 대 N으로 내분다는 게. 그렇죠? 그럼 어디가 기준이냐면 A에서부터예요. A에서 얼마큼? N만큼. 그리고 N만큼 이렇게. A에서 B로 M 대 N으로 이렇게. 알겠죠? 그 점을 이제 내분한 점을 P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P가 돼요. 여기를 뭐 A, B라고 할까요? X1, X2라고 할까요? X1, X2라고 써도 괜찮아요? 네. 여기를 X라고 씁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BA를 M 대 N으로 내분하면 이렇게 가는 거죠. 1 대 3, 2 대 3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거고 이 A 대 B를 M 대 N으로 내분했다라고 하면 이제 원 방법은 x1에서 x라는 점의 거리 대 x2에서 x라는 거리의 점의 길이의 b가 m 대 n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x2가 지금 더 x1보다 x2가 더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x는 당연히 이 사이에 있어요. 그죠? 내분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x가 더 크니까 여기는 x-x1으로 그냥 써주고 여기는 x2에서 x로 써주고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죠. 그리고 x를 구하는 거예요. 이제 m x2 마이너스 x는 n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죠. m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m을 기준으로 합시다. m 대 n이랑 보통 압축이 좀 빠르잖아, 그지? 그래서 m을 기준으로 할 건데 여기 보면 mx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넘기면 되죠. 이쪽으로 넘기면 이쪽이 m 더하기 n x가 되고요. 이쪽을 저쪽으로 넘기면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바뀌네요, 그죠? 전개해서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네.
따라서 이제 x는 얼마예요? x는 n 더하기 n분의 mx2 더하기 nx1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내분점이에요. 내분점을 이제 암기하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m 더하기 n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mx2면 얘랑 이렇게 곱하죠. 얘랑. 그 다음에 nx1은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서 곱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암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외분점은 여기다가 할까요? 여기 할 얘기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바로 갑시다.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 이걸 이제 Q라고 합시다. 여기가 A, 여기가 B. 그럼 M 대 N으로 외분했다는 건 A에서 시작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만약에 M이 좀 크다라고 하면 M이 좀 크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어느 점까지의 거리예요. 여기서부터 어느 점까지. 이렇게. 여기가 M인 거고. 그래서 B까지가 N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Q가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를 X라고 또 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를 X1. 여기는 아예 그렇게 풀죠. 여기가 X가 더 크니까 만약에 M이 작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근데 뭐 이건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냥 써놓고 M이 작든 크든 자기가 알아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갈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요것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돼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았죠? 그것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에서 X1을 뺀 거대 X에서 X2를 뺀 게 M 대 N이고 이거 이제 정리하면 MX-X1은 NX-X2. 선생님 질문하는 거 좋아하니까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설명 이상하면 바로. 그렇죠? 그래서 N 여기 X를 먼저 계산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N 이렇게 X가 되고요. 이렇게 넘기면 MX1 마이너스 NX2 이렇게 되죠. 따라서 Q에 관한 X 값은 이렇게 돼요.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이것도 이건 쓰기 되게 나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잘 쓰면 이게 엇갈려서 이렇게 곱혀져요. 그러니까 왜 N을 잘못 쓰면 이게 안 엇갈려서 곱혀서 헷갈린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잘 쓰면 여기 또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내분점, 여기 외분점. 자, 이걸 이제 예시를 좀 들어봅시다. 내분점, 외분점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사실은 저게 엄청 중요한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게 잘 안 해도 돼요. 요즘 잘 안 써. 옛날엔 되게 잘 썼는데. 자, 잠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봅시다. 여기 책으로 할까? 책 문제 풀어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자. 오늘은 이게 7이네. 1대 A, B를 1대2로 내고 잠깐 푸세요. 외분까지 그냥 다 합시다. 1대2로 내고 외분. 선생님 거 책에 있는 문제예요. 하나는 책이 있네요. 알려줘요? 여기 있어요. 12페이지에 있어요. 12요. 네. 12페이지에 12번이네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 네 번째 문제.
설명해서 되게 좀 미안하긴 한데. 됐어요? 네. 해봅시다. 잠깐 해봅시다. 가르쳐주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면 A에서 B까지니까 여기가 뭐 1대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그죠? 여기가 1, 2니까 1하고 이거하고 곱해서 7 더하기 요거하고 요거 보면 8이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3 찍으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P Q점을 할 때는 1대2로 외분하는 거니까 1대2면 A에서 1이 더 가깝죠. 그래서 이쪽이 있어요. 이게 2 이렇게. 이게 1대2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빼기 2분의 1하고 7하고 곱하면 7이 되는 거고 2하고 하고 곱하면 2, 8이 16 마이너스 16인데 빼기니까 플러스 16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니? 23? 맞나요? 23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3이 다 이게 이제 Q점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지 마세요. 알겠죠? 이 식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 식은 문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쓰는 거예요. 문자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거고 대부분은 이렇게 풀면 되죠. 1대2로 나눈 건 몇 등분 한 거야? 1대2는 3등분 한 거예요. 3등분. 맞아요. 이게 헷갈리죠. 그러니까 1대2라는 건 3개로 나눠서 너 하나 갖고 너 3개 갖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그냥 재세요. 15개. 그죠? 3등분해서 5개. 그럼 5개만 가져가면 돼요. 훨씬 빨라요. 그죠? 그렇게 푸시면 되고 1대2라는 건 이게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는데 얘가 하나일 때 얘가 2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와 얘의 차이를 나눠. 빼. 그러니까 2에서 2를 빼요. 1이지. 그러면 A와 B 사이의 거리를 1로 보는 거야. 그리고 얘가 하나 가져가려니까 이만큼 그냥 뒤로 더 가면 돼. 맞아요?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대2니까 얘가 하나일 때 얘가 2개라서 이 차이가 1이고 그 차이를 얘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얼마죠? 15인가? 그러니까 15만큼 뒤로 더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면 1대2가 되죠. 그럼 만약에 1대3이면 여기서 이거 빼면 2죠. 그럼 여기가 요 거리를 2개로 나누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지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를 2개로 나눠 가지고요. 그러면 얘가 2개가 되는데 그럼 얼마죠? 이게 2분의 15죠? 한 칸이 그지? 2분의 15만큼 뒤로 가면 돼. 그래서 얘가 하나기 때문에 그만큼만 뒤로 가면 얘가 하나일 동안 얘는 3개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에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내분점, 외분점 그냥 이렇게 푸세요. 이게 좀 편해요. 내분점, 외분점은 왜 중요하냐면 요건 이제 그냥 상식, 논리, 별 얘기 아니에요. 원래는 되게 중요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중요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기하라는 과목 자체가 이제 선택 과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요도에서 빠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일단 간단하게 그렇죠. 내분점은 이렇게 안에 찍히지. 외분점은 밖에 찍히지, 그지?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x1, x2보다 외분점은 더 크거나 훨씬 작거나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내분점은 x1하고 x2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를 보면 얘는 더한다는 건 이게 분모가 커지는 거죠.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이 값에서 값을 작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얘는 분모를 뺀다는 건 여기서 뺀다는 건 분모가 작아진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보면 n 더하기 n분의 n의 x1 이렇게 x1 따로 보고 n 더하기 n분의 nx2 이렇게 보는 거죠. 맞아요? 내분점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외분점도 그렇게 한번 볼까요? m 빼기 n분의 mx1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m 빼기 n분의
마이너스 n x2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둘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x1과 x2의 입장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면 p하고 q하고 더하면 얼마죠? 네? 요거하고 요거하고 더하면 M 플러스 일? N분의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n 플러스 n이라서 1. 1이에요. 1. 그러니까 여기 지금 x1 앞에 개수를 p라고 놓고 y x2 앞에 개수를 q라고 놓으면 p하고 q하고 더하면 1이 돼요. 그죠? 여기도 보세요. 이것도 p라고 놓고 여기 요거 q라고 놓으면 얘랑 더하면 1. 1이 돼요. 그래서 사실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놓는 점이 보통 x라는 점이 px1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놓고 p하고 q하고 합이 항상 1이면 그러면 내분점 외분점을 전부 다 찍을 수 있어요.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점이 이렇게 두 점이 있잖아. 이렇게 어떤 점이 여기 x1이라는 점이 있고 이 y까지 하면 더 좋은데 x2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점 x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p 더하기 x1 더하기 1 마이너스 p의 x2 이렇게. 그럼 얘랑 더하면 항상 얼마야? 1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이걸로 표시할 수 있어. p만 바꾸면. p를 내가 뭐 2분의 1 그럼 여기가 되는 거고. p를 마이너스 3 그럼 뭐 이쪽 어디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그 모든 점들을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있어요. 이 두 점으로 다 표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얘랑 얘의 값이 둘 다 1보다 작으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안에 찍히고 하나가 0보다 작으면 또는 하나가 1보다 크면 바깥에 찍혀요. 그게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의 역할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직선을 만들어내는 것 그래요. 어떤 방정식에서 직선을 만들어내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식만.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분점, 외분점이 숫자로 나오면 그냥 계산하세요. 그런데 문자로 뭔가 나타내야 되면 수식을 좀 쓰세요. 수식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뭔가 좀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평면에서는 어떻게 될까? 어렵지 않죠?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지겹죠? 선생님도 재미없을 때가 있어. 자, 여기. 괜찮죠? 그래서 A와 B의 내분점. 사실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과목이 재밌어요. 수원이 좀 재미없어. 고등학교 1학년이 조금 재미없고 지금 지겨워. 고등학교 1학년. 할 게 많아. 이것도 배웠다 저거 배운 거 또 배우는데 막 이게 한 걸 또 하는데 막 복잡해져. 그래서 조금 재미없고 그러다가 수원이 좀 어려워요. 수원은 굉장히 생소해서 좀 어렵고 수투 들어가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다 보면 왜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미적분 하면 되게 재밌어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가요? 이상하다. 자, 여기 MDN 이렇게 해봐요. 선생님이 그래서 재밌다 그랬구나. MDN. 그럼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었어? 피타고라스 정리죠, 그죠? 그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못 구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하죠, 뭐. 그럼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죠? 그러면 여기 닮은 비가 성립하니까 여기도 m 대 n이 되겠죠. 그럼 요 점은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x점. 그래서 x를 구하면 m 더하기 n분의 외분까지 그냥 해볼게요. mx2 더하기 nx1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면 외분이 되는 거죠, 그죠? 한 번에 갑시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y1이고 이렇게가 y2잖아, 그지? 그렇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지? 이쪽으로 봐야죠. 이렇게 보면 요 점이 이제 y인데, 여기도 m 대 n이 성립하죠? 왜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니까 닮은 비가 성립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가 m 대 n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mx 똑같이 되네요. 이걸 써보면 m 더하기 n분의 my2 이렇게 엇갈려 곱하라 그랬죠. my2 더하기 ny1 이렇게 되고 그냥 덩달아 외분까지 이렇게 하면 외분점은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면 이 점이죠. 그러니까 이 점을 나타내는 점이고 좌표 평면에서 점은 값이 몇 개 필요하다 그랬어요? 2개. 두 개 순서쌍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x 값 따로 Y y 값 따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거리는 좌표 평면상에 나타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값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냥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좌표를 뜻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쌍으로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바로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났더니 이제 별 내용은 없는지 이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중점이죠. 중점은 몇 대 몇 내분이에요? 1대1 내분이에요. 근데 선생님 생각에 중점은 중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식도 외우기가 좀 쉬우니까 평균으로 보세요. 알겠죠? 중점. 그러면 이제 1대1 내분이니까 mn이 다 1이면 이렇게 돼서 여기 중점 n이라고 하는 점은 x의 중점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야겠지만 그냥 바로 갑시다. 1대1이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 y 값은 2분의 y1 더하기 y2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점으로 생각합니다. 중점은 뭐로 생각한다? 평균으로 생각한다. 1대1 내분입니다. 거리가 어때요? 거리가 같죠. 그래서 수학에서 대부분 거리가 같다.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를 구해서 둘이 같다라고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중점을 찾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같은 점을 찾는다라는 것은 두 점의 중점을 찾는 거로 해결이 돼요. 그렇게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거리가 같다 그러면 요거 거리 구하고 이거 거리 구하고 이렇게 돼. 근데 거리가 같은 점을 생각하다 보면 아 여기와 여기의 거리가 같다? 아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을 그냥 표시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 여기까지 해결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이제 활용을 해봅시다. 활용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무게중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사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일 필요 없고 다각형의 무게중심이어도 되는데 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만 봐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좀 너무 이상한가? 너무 이상해. 이렇게 삼각형. 선생님이 일사분면만 그리는 이유는 그냥 편해서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써요.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여기 A, B, C 이렇게 올려놓고 x1, x2, y1 여기를 x2, y2 여기를 x3, y3라고 합시다. 그럼 이 삼각형은 도형에서 나온 기하에 의해서 무게중심치를 가질 텐데 얘의 좌표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 요건 이제 기하의 성질을 가져와서 푸는 거죠. 무게중심을 쫙 이으면 여기랑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여기를 m이라고 넣으면 여기랑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무게중심은 여기랑 여기가 몇 대 몇이죠? 2대1. 2대 1이죠. 1대 2라고 해도 돼요.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하면 2대 1이죠. 2대 1 이렇게 넣는 거죠. 이걸 G라고 합시다. 그럼 이걸 따라서 하나씩 하는 거죠. m을 먼저 구하면 2분의 x1, X2. x2 2분의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됐어. 그럼 요 점하고 요 점 C라는 점인데 x3, y3에 여기서 2대 1로 할까요? 네. 2대 1로 해서 G를 구하면 3분의 점. 그러니까 2대 1이니까 2 더하기 1분의 2하고 누구하고 하면 m 값하고 곱해야 되죠. 이렇게 문자를 쓸 때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2 곱하기 2분의 x1 더하기 x2. 그쵸? 천천히 해도 돼요. 더하기 요 x3 1 곱하기 x4 이렇게 되는 거죠. y 값도 똑같죠. 2 곱하기 2분의 y1 맞나요? y2 더하기 1 곱하기 y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계산을 쭉 했더니 사실 계산을 쭉 한 것도 아니지. 그냥 바로 되는 거죠. 약분 되니까 그죠? 3분의 x1, x2, x3 세 개 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점이 나오면 무게중심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시험 문제는 뭐 이걸 주고 여길 구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걸 주고 이걸 구해라. 아니면 도형이 좀 있어서 이것도 하고 몇 가지 꼬아놓죠. 이 문제집이 아주 예쁜 문제집이네요. 자, 21번 보세요. 15페이지 21번. 선생님 바람은 약간 그려보세요. 약간 그려보면서 하시는 게 좀 좋아요. 그럼 21번 같은 거 보면 좌표를 점을 몇 개 줬어요? 뭐 4개 줬어요. 그렇게 이런 거 갖고 해서 풀라는 것도 있고, 요건 무게중심은 아니네요. 요건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성질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21번하고 그 앞에 문제는 지울게요. 사각형에서 쓸 수 있는 건 평행사변형 이상의 도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말은 뭐 이런 건 안 되고 대칭성이 평행사변형 이상 이제 만나기 시작하는 거. 대각선의 교점이 이렇게 중점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고 여기랑 여기랑 거리가 같아요. 따라서 이 점하고 이 점의 중점과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말은 뭐도 사실 그게 성립해요. 그래서 그런 류의 문제예요, 여기는. 근데 이제 말은 뭐 저런 거 풀 때 점 4개를 찍는 게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정확하게 찍지 않으면 두 점을 어떻게 볼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A, B, C, D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A랑 C, B랑 D예요. 그렇게 그냥 바로 풀어도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잘 주지는 않아. 이렇게 치사하게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이건 그냥 수학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A, B 이쪽이 C고 이쪽이 D지 이쪽을 C로 먼저 주고 이쪽을 D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대각선 대각선 구할 때도 이렇게 구하시면 좋죠. 여기까지 별로